미국 달러의 압도적 지위에 지금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통행료를 위안화로 낼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버드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위안화가 5년 안에 주요 준비 통화, 사실상 기축 통화급 위상을 노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보기 시작한 질문은 그겁니다. 달러 말고도 돌아가는 결제 레일이 생기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쟁이 식탁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다에 나갈수록 적자고 어떤 곳에서는 수확할수록 손해입니다. 오늘은 이 두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돈의 질서가 흔들릴 때 그 비용이 어디로 번지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선 PD의 경제브리핑 글로벌 픽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흥미로운 글로벌 경제 뉴스를 큐레이션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달러 질서의 틈을 위안화가 어디까지 파고들고 있는지입니다. 월요일에 이란 전쟁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다뤘는데 오늘은 같은 전쟁이 만들어낸 또 다른 파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픽은 월요일에 다룬 중앙아시아 식탁 충격의 연장입니다. 식품 수입이 어려워지자 가격이 뛰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동남아의 농어촌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결이 조금 다릅니다. 석유 거래와 국제 결제에서 달러는 오랫동안 사실상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본값의 위치를 위안화가 조금씩 파고들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블룸버그 오피니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로이터의 보도를 하나씩 살펴보며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은 이란 전쟁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이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전략입니다. 다만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공교롭게도 위안화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페트로달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1974년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페트로달러는 간단합니다. 석유는 달러로 팔고 그 달러의 일부는 다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중동의 안보를 지켜줬고요. 이 순환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시켜온 핵심 장치 중 하나입니다. 50년 동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아론 브라운이 4월 6일에 쓴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이란 전쟁이 페트로달러를 깨트렸다. 강한 표현이지만 논거가 있습니다.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 터키, 인도, 태국 같은 나라들은 유가가 오르면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환율을 방어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가장 빨리 달러를 마련하는 방법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파는 겁니다. 반대쪽도 문제입니다. 걸프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서 석유를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벌어야 미국 국채를 사는데 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방위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고요. 페트로달러 체제는 미국 달러가 압도적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균열이 갈 경우 달러 패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순환에 균열이 생기면 다른 통화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을까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영문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4월 6일에 흥미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서방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보통 국제결제에서 어떤 통화가 얼마나 쓰이는지를 볼 때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봅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국제통신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위안화 비중은 2.74%, 세계 6위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위안화는 아직 마이너 통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은 CIPS라는 자체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배경은 이겁니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할 때 스위프트에서 상대국 은행을 차단하는 방식을 써왔는데 중국은 자국이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독자적인 결제 인프라를 만든 겁니다. 핵심은 중국 쪽 결제 레일을 타는 일부 거래는 스위프트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CIPS 처리액은 175조 위안, 약 25조 달러 규모였습니다. 전년 대비 40%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안화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사이의 석유 거래 일부가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도 상당 부분이 위안화로 전환됐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서도 위안화 무역 결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위프트에서 6이라는 숫자가 체감보다 낮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고프는 이걸 신용카드에 비유했습니다. 카드가 한 장만 있으면 끊겼을 때 아프지만 여러 장이 있으면 한 카드의 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유럽과 중국이 지금 하려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로고프 교수는 위안화가 5년 안에 준비 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핵심 근거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위안화의 글로벌 준비 통화화를 지시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최고 지도부는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 있느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완전한 자본시장 개방이 없어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기축통화였다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상징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이터가 4월 3일에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통행료를 위안화로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석유물류의 핵심 길목에서 위안화가 결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건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식에 중국 결제 관련 기업 주가가 7에서 10% 급등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위안화가 당장 달러를 대체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 국채시장만큼 깊이와 유동성을 가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이란 전쟁이 그 움직임에 예상치 못한 추진력을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식타,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다에 나갈수록 적자고 어떤 곳에서는 수확할수록 손해입니다. 니케이 아시아와 로이터가 4월 7일에 태국과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보도했습니다. 동남아 생산자들이 지금 겪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유가와 비료 가격이 올라서 생산 원가가 치솟고 있는데 이걸 가격에 전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각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비자들이 해산물이나 채소 대신 더 저렴한 대체 식품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올라가고 수요는 줄어드는 생산자들이 양쪽에서 쥐어지는 구조입니다. 월요일에 다룬 중앙아시아와 비교하면 결이 다릅니다. 중앙아시아는 수입이 끊겨서 소비자가 타격을 받은 것이고 동남아는 비용이 올라서 생산자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의 사무사쿠는 당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태국 주요 어항이고 필리핀 벵게트는 북부 고산지대의 대표적인 채소 산지입니다. 먼저 태국입니다. 사무사쿤 상공회의소 의장은 니케이에 코로나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유가가 그래도 버틸만해서 배를 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쟁 전에 하루 800톤이 들어오던 게 지금 30% 줄었습니다. 사무사콘 어선의 50%가 이미 조업을 멈췄고 상황이 안 바뀌면 이달 중순까지 80%가 멈출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선박용 경유 가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 이후 253% 급등했습니다. 사무사콘에서 어선에 넣는 디젤이 리터당 18바트에서 48바트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아예 재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용만 오른 게 아닙니다. 태국에서 서민들에게 해산물은 필수식품이라기보다 사치품에 가깝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품목이에요. 어업협회 관계자는 수요가 전쟁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 어업 관계자는 한 달 안에 연료가 다 떨어지면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용은 2배가 됐는데 수요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부 입장에서 바다에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이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벵게트 지역의 한 채소 농부는 수확하면 손해만 커지기 때문에 아예 수확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가 다 올랐는데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신선 채소 대신 인스턴트 라면 같은 더 저렴한 대체 식품을 찾으면서 수요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양배추 1kg를 생산하는데 18에서 20페소가
받습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가격이 3에서 8페소. 문제는 비싸서 못 파는 게 아니라 팔수록 손해라 아예 수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양배추는 수확조차 못한 채 밭에 남습니다. 월요일에 중앙아시아, 오늘 동남아를 다뤘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수입이 끊겨서 소비자가 타격을 받았고, 동남아는 비용이 올라서 생산자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같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쟁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오늘 글로벌픽 정리합니다.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을 다뤘고, 태국 어부와 필리핀 농부가 비용 급등과 수요 감소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번 주도 중동의 에너지 상황은 달러와 위안화의 역학,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가와 물가 쪽 신호는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해외 언론 기사를 큐레이션하고 개인적 해석을 더한 콘텐츠이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급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